안녕하세요. 예. 자, 보죠.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초과정 마지막 주라서 한번 지난주 했던 거 확인 학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 건축 절차 체계도 지난 시간에 했던데 그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두 개 했습니다. 11번하고 12번. 먼저 절차부터 볼게요. 건축주가 일단 계약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건축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뭐 하러 가죠?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게 되고 그럼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해야 될 행정적인 조치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사전결정 신청.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전결정 신청은 일단 무슨 대상만 되죠? 그렇죠. 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전이죠. 전. 그리고 사전결정권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건축 허가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결정이 결정이 되면 이제 뭐 하게 되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허가 부분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허가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허가권자를 보면 원칙적으로 누구였죠?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이라 그러면 누구죠? 특별시장. 특별시장인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세 번째 서열.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층수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그다음 연면적 합계가 얼마?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건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가 허가권자가 되죠?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쓴다든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굳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관할구역이 시하고 군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허가권을 가지죠? 그렇죠.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가집니다. 대신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사전 승인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우 일대하고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지사는 뭐는 아니다? 허가권자는 아니다. 사전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가 되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주고자 할 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전 승인 받게 되는 대상이 바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허가할 때 했던 거. 층수가 얼마요?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뭐 증축하는 부분, 증축했을 때 이 경우가 되는 경우도 똑같고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또 있었죠. 뭐 있죠? 수기가 뭐 할 때? 자수할 때. 수기가 자수할 때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자수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에서 도지사가 정한 곳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짓고자 할 때 그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또는 3층 이상을 짓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뭐다? 사전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게 또 있었죠. 누구였죠? 수기가 뭐가 되죠? 교주가 될 때. 그러니까 수기가 교주가 되면 뭐죠? 무조건입니다. 뭐가 없어요? 규모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그리고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으로 지정된 곳에다가 구역에다가 만약에 짓고자 할 때는 규모 제한이 없고 무조건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됐죠?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대상도 있다고 그랬죠. 신고 대상은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대신에 이 신고는 사전결정 신청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공용 건축물은 어차피 행정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에 대해서
뭐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협의하면 돼요.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공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착공 신고,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착공 신고를 합니다. 누가요? 건축주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러면 이제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게 되고, 시공은 공사 시공자가 그렇죠?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제대로 설계 도면들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자가 누구죠? 감리자, 공사 감리자가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체크했을 때 크게 이상 없고 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용 승인 누구한테 받죠? 그렇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용 승인 받을 때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뭐예요? 공사 완료 보고서. 그렇죠?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죠. 감리 보고서.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가 공사 완료 도서. 되나요? 감리가 끝났다는 거 감리 완료 보고서 하고 공사 완료 도서하고 그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주가 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이걸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해줘야 돼요. 되죠? 근데 합격을 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건축주한테 사용 승인을 교부 안 하면, 원래는 사용 승인 받지 않으면 건축주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정한 기간 내에, 법적인 기간 내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해도 되니까 하면서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공용건축물은,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별도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끝나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나? 아니죠. 사용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통보하면 돼. 사용 승인 없이 통보하면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11번 건축법의 건축 절차 체계도입니다. 그 다음 12번 지난주에 했던 거 건축법 건축물 용도 변경 체계도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우기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시설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뭐죠? 자산 전문 영업 누구요? 교근주 그 밖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세부적인 용도 시설군이 있었죠. 바로 뭐 있었죠? 일단 자동차 타고 어디에요? 자원 묘지 지나면 운수 창 위험한 뭐가 나와요? 공장이 나오죠. 창고가 아니고 공장이 나옵니다. 공장이 나와요. 근데 공장이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없어요. 가보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 가라 했어요? 위락관 종문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락관 종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락관 종문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관이 관광휴게시설, 종은 종교시설, 문은 문화매 집회시설. 그래서 여기 가면 누가 있다고 그래요?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그렇죠?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이렇게 돼요. 이게 영업이죠. 운동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럼 이제 판다고 해서 샀죠. 사면 이제 누가 갖다 줘야 돼요? 의료노교수야. 의료노교수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어디로 갖다 주면 돼요? 근린. 그렇죠? 근린에 있는 어디로? 업무주택으로. 그렇죠? 업무주택으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외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는 용도 변경할 때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고,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올 때는 뭐 해야 돼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런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린이 근린, 제1종 근린이 제2종 근린으로 바꿀 때는, 그렇게 바꿀 때는 이 기재 내용 변경조차 신청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종류가 또 여러 개 있잖아요. 이 호끼리 이 내에서 바꿀 때는 이것도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나 아니면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부분을 누구한테 하면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허가권자죠.
그래서 허가나 신고 부분은 허가권자한테 해주면 되는데 그때 허가권자에서 누군 빠진다고 그랬어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니까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번, 12번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눈에 얘기했지만은 이 체계 부분은 처음에 수업 시간에 듣잖아요.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고 돼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왜 체계도를 기초과정 때 하냐면 이걸 만약에 기본과정 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여기다 살 붙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단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거를 체계도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 두 개가 다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죠? 시간은 투자는 많이 해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1차까지 방해를 하죠. 민법과 학개론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2차 다른 건 아예 안 하고요. 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해도 효과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쭉쭉 가다가 뭐 모의고사 보고 하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 1차만 해야 되겠다 하고 1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고득점 과목은 아니지만 공법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다는 건 점수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할 수만 있으면 동차를 갈 수가 있는데 공법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럼 동차를 못 가요. 그 키를 잡고 있는 게 공법입니다. 알죠? 공법은 전략 과목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합격 과목이지. 동차를 할 수 있느냐, 합격하느냐, 아니면 2차를 했을 때 2차를 합격할 수 있느냐, 그 합격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절대 전략 과목 아니에요. 전략 과목은 누구예요?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점수가 높아져야 다른 점수 부분을 커버가 돼요. 이게 중개사법이 점수가 낮으면 커버 자체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개사법과 공법이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되게 맞추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1, 2차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눈에 얘기했지만 이 체계 오늘 하게 되면 3개의 체계를 하게 되고 체계 15개가 끝납니다. 그 체계 15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반복하셔야 돼요. 진짜. 계속 반복. 일주일 동안 그 휴가 아닌 휴가를 여러분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놀기도 놀지만 반드시 공법은 체계도를 써본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안 그러면 이거 안 돼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하라고 할 때 할 것. 할 걸 하면 내년에 또 그 생각하게 되고 내후년에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계속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오늘 주택법 이제 들어갑니다. 주택법 부분. 여러분 교재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오늘 주택법하고 이제 농지법 하게 되면 오늘 이제 마무리 총괄이 되는데 주택법은 1장 총칙하고 기초서에는 2장 주택의 건설, 3장 주택의 공급 해서 3개 장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총칙에서는 용어 정리 부분 설명하고 주택 건설하고 공급에서는 전체 절차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 뭐냐면 303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목적 나오는데 목적은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뭘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냐면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앞에서 뭐 배웠죠? 건축법 배웠죠. 그렇죠?
건축법을 배웠습니다. 건축법. 그리고 지금 배울 게 뭐죠? 지금 배울 게 주택법. 지금 배울 게 주택법입니다. 그러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얘기는 했어요.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라는 것은 뭐 이해가 됐어요. 그 계획을 세워야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보고 하나의 도시를 뭐 하죠? 개발하는 게 뭐죠? 도시개발법이에요. 뭐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그 도시가 노화가 되면 다시금 정비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비법을 한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까지 이해했다고.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게 건축법이고 주택법이잖아요. 그럼 건축법은 뭐고 주택법은 뭐냐?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냐 그 얘기예요. 하나로 하면 되지. 건축법 하나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택법이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 건축물 내에는 종류, 용도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용도 보셨죠? 아까 책에 하면 용도 봤잖아요. 그 많은 용도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건축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거주하게 되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주택이죠.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곳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 부분만 건축법 내에는 여러 가지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뭐만? 주택만 따로 뽑아서 뭐 하겠다?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주택을 안 하느냐? 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는 규모가 작을 때, 즉 한 번에 지을 때 30. 단독주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단위가 호로 표시하고 주거에 대한 단위. 그 다음에 뭐는 공동주택은 뭐로 표시해요? 세대.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뭐 한 세대, 뭐 또 한 호, 뭐 호구조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단위를 얘기할 때는 호라는 말과 세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단위는 뭐고? 호, 가구에 대한 단위를.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아요. 여기 뭐 30이다. 그럼 여기서 30이고 20이다. 20 똑같아요. 근데 단지 그 가구를 나타내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단독주택은 호라고 하고 그다음 공동주택은 세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어떻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건축법은 규모가 작다고 한 번 지을 때 30호 또는 30세대 미만으로 지으면 건축법으로 적용하고 그럼 규모가 크면 이걸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30호나 30세대 이상을 한 번에 짓는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주택법으로 규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법이 거기서 뽑아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도 국토계획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금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비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빼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법 내에서도 주택은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낸 거예요.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 주택은 30호나 30세대 이상을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죠.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건축은 건축물 사업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건축물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달리하는 거고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건축법의 주택은 건축법에 있어서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주체가 누구냐? 짓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건축주죠. 당연히 건축주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은 누굴까요? 사업주체가 돼요. 아까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업주체가 돼요. 사업주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부분을 가지고 먼저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업 시행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업 시행자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사업마다 이름을 달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시정비법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아, 도시에 대한 개발법과 도시에 대한 정비법은 주체가 전부 다 사업시행자. 그런데 건축법일 때 건물을 짓는 자는 건축주. 그리고 주택법일 때는 사업주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라인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물론 이 두 개를 바꿔서는 안 내요. 안 내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란 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안 헷갈린다고. 왜?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업시행자는 누구고 건축주는 누구고 사업주체는 누구 나는 누군가 이렇게 된다고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맥락이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든 사업을 하든 뭐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서는 공적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적 개발이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뭘 세우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뭘 세우고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사업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기억나세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실시계획을 짜고 인가를 받는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정비법일 때는 사업 시행계획을 짜고 인가를 받는 거예요. 됐나요? 건축법일 때는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뭐 주택법은 앞으로 뭐가 되냐면 사업 계획을 짜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건축법일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 허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단어를 바꿔서 내느냐? 그렇게는 안 내요. 안 내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 되고 이거는 건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공을 하는 거죠. 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완공, 공사 완료가 됐다고요. 공사 완료가 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 사업은 완료가 되면 뭐 했죠? 준공 검사를 받았어요. 도시정비법일 때는 뭘 받았어요? 준공 인가를 받았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건축법일 때는 뭘 받았어요?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주택법일 때는 뭘 받게 되느냐? 사용 검사를 받게 돼요. 미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다 틀리다고 이게. 그걸 지금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농지법은 상관이 없고. 됐나요? 농지법은 사업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 그게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거고 주택법일 때는 사용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달라요. 시험 문제에서 뭐 이 두 개 바꿔서 내느냐? 그렇게는 안 낸다니까요. 안 내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단어들이 다르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단어가 다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끝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어떻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건축법의 주택과 주택법의 주택에 적용하는 경우는 한 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규모가 얼마? 30.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30이란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안 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몇 글자? 세 글자. 몇 글자? 그래서 다 30. 아시겠죠? 30.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30. 주택법은 포함. 건축법은 제외. 그러니까 포함이 아니다는 거. 미만. 이상 미만. 아시죠? 아니면 29라고 해도 돼요. 미만이니까 29라고 해도 된다고.
에이, 어떻게 29.5 이런 건 없어요. 29면 29지 29.5가 어디 있어요? 아시겠어요? 반만 짓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 채를 안 짓고 반만 짓는다. 반세대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반세대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주택법을 적용해요? 건축법을 적용해요? 주택법이죠. 딱 봐도 한 번에 지은 게 30세대 이상이잖아요. 이 건물은 건축법 적용합니까? 주택법 적용합니까? 건축법이죠. 상가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다. 그래도 딱 봐도 30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건축법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실무에 나가서 중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딱 보고 이게 뭐죠? 건축법 적용한다. 이게 주택법 적용한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걸 법을 가지고 적용하지. 이걸 나왔는데 이거 건축법 할까? 주택법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구별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이제 건축법을 건물은 건축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돼요. 근데 주택법을 적용하는 기준은 아까 얘기했죠? 30.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가로 1번 주택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독립된 동그라미 하시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뭐라 불러요? 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 주택은 단독주택과 뭐로?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나와요? 준주택이란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떻든 자 볼게요. 이제부터 주택법상 주택 분류를 할 건데 여러분 책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정리가 어디에 돼 있냐면 304페이지하고 305페이지에 나오는 용어는 우리가 기초과정 때는 안 할 겁니다. 이건 안 할 거고 뭘 할 거냐면 306페이지 보세요. 306페이지. 306페이지에 보시면 3번 주택의 종류 나오나요? 종류 나오고 공법 체계잡기 13번 나오죠. 거기에 주택법상 주택 분류 체계도 나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 자, 여기 보시죠. 이 주택법상의 주택 분류는 여러분들이 학개론 시간에도 배우게 돼요. 이건 학개론 시간에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기본 과정 때 한다고 얘기했겠죠. 그죠? 안 했어요, 그렇게? 기본 때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시험지 나오는 거거든요. 학개론 시험에도 나오고 공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공법에서 이거는 기초과정 때 할 거예요. 이거는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학개론 시간에 기본 과정 가서 하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하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죠?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공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럼 이제 학교는 선생님께서 이영만 선생님께서 뭐죠? 오시는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제대로 안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개론 시간에 이건 안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다른 거 해도 되니까. 자,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는 크게 나눠서 규모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법상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편의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자금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금이 누구한테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택이 분류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규모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개인이 하느냐 여러 명이 같이 쓰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규모는 따라서 이제 딱 알죠. 여러분들이. 단독이 있고 뭐죠? 공동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금에 따라서 나눠지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주택 뭐 민영주택 이건 우리 뭐도 있어요. 통장도 하잖아요. 우리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하게 되고 일단은 먼저 규모에 따라서 나누지만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의 개념은요.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책에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단독주택이란 누가요? 한 사람이.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그럼 공동주택은 뭐냐면 공동주택이란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복도 같이 쓰죠. 계단 같이 쓰죠. 그다음에 같이 이용하는 설비가 있잖아요. 같이 써요. 이거는 한 사람이 한 세대만 쓴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가 쓰는 건 뭐죠?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세대가 그 세대 내에서는 독립돼 있지만 같이 쓰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집니다. 아,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거. 됐나요? 그러면 공간이 뭐냐? 공간이. 공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공간이 뭐냐면 공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장이 원래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예. 어딘가 저희 집 옆에 있어요. 같은 이름 비슷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 전혀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광진구에 사세요. 광진구에 사시고 일단 뭐 사시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광진구에 사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진구 자양동에 살죠. 조금은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래요. 어떤 그래서 계시는데 그분이 집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무를 볼 때, 공적인 업무를 볼 때 밤새워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그런 경우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은 아니에요.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공적인 공간을. 그게 바로 뭐예요? 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또 뭐 군도 그래요. 군에 가보시면 장성급. 자기 집은 따로 있어요. 있는데 어떤 뭐죠? 그 특별 훈련을 한다든지 뭐 군 지휘를 하다 보면 별도로 주택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뭐라 불러요? 공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장기간 거주하는 목적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라 하냐면 주택법을 적용할 때는 주로 주택법은 장기간 거주하는 걸 목적으로 보통 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정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 용도에 대한 분류 있죠. 단독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분류는 무슨 법에서 무슨 법에서 제시를 했을까요?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우리 지난번에 용도 변경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뭐 3-2에 별표 1 해가지고 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하고 쫙 나왔잖아요. 그때 또 뭐 제가 단독주택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류는 주택법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법 시행령 중에서 주택만 별도로 뽑아서 주택법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의 용도를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법에서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럼 그거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가져오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주택법은 장기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일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일 때는 장기간 거주해야 되는데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주택법상 분류할 때는 단독주택에 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시험 볼 때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의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또는 박스에서 분류인 것을 찾으라고 나와요. 근데 보기에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로를 열고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건축법을 본 거예요. 아니 건축법이네? 그럼 건축법이면 공간 들어가지 이런다고. 당연히 이건 건축법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법령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건축법에는 들어가죠 공간이. 근데 문장에 건축법이 나오니까 이건 건축법이 있다는 얘기지
맨 처음 물어보는 게 건축법령상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법령상이라고 얘기하면 아, 건축법 시행령 중에서 주택법령상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이라 그랬으면 공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건축법 시행령이라 나왔는데 건축법이면 공간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자꾸 빡빡 우깁니까?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공간은 빠져요. 아, 그러면 단독주택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 건축법상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되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다다 공으로 외웁니다. 딴따라가 아니고 뭐죠? 단다다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이니까 그렇죠? 단다다공 이렇게 외우신다고. 근데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공간은 주택법상 뭐 한다? 제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알고 있죠. 아파트 여러. 그리고 또 뭐죠? 다세대 주택. 세대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세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연립도 많잖아요. 그리고 기숙사, 이걸 공동주택 종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가 돼요. 그런데 기숙사도 장기간 거주하는 게 아니죠. 있다가 어느 기간 내에서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특히 뭐냐면 기숙사도 종류가 물론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데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초는 아니지만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기숙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는 보통 2년 정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비워둬야 돼요. 물론 뭐 1년 있다가 성적이 안 좋아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기숙사 들어가면 2년 이상, 저도 2년 있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자취를 한 거죠. 그 뚝섬에서 제가 한양대 건축과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뭐 석박사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자취를 해야 되니까 뚝섬역 그때 뚝섬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뚝섬역에서 자취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어쨌든 기숙사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간 일반 주택처럼 장기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아까 주택상의 분류는 주택법상에서는 장기간 거주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기숙사도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이러니까 이거부터 종류부터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기난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공동주택은 뭐다? 다세대 연기난에 이렇게 돼요. 단독주택은 단다다 공이고 그 다음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기난에 이렇게 돼요. 이거를 아다 연기하면 안 돼요. 아다 연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죠? 왜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외워놓고 위에 있는 다하고 헷갈리면 그러니까 앞자를 외웠는데 앞자 딴 게 헷갈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앞자 딴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앞자를 땄는데 앞자 딴 게 헷갈리고 있어요. 그럼 앞자를 딸 이유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세대 연기예요. 그럼 여기를 다세대 하면 다자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다자는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단독이란 얘기예요. 다세대만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 다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단독주택. 이게 정말 헷갈리거든요. 다를 외워놓고도 이 다가 무슨 다지? 이렇게 돼요. 막. 그죠? 물론 다세대, 세대가 많은 것만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원래 그게 그 의미가 그 의미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세대 연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다세대 연기인데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다 주택법에서는 뭐다? 제외.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외우더라도 공통적으로 뭔가 빠지는 게 있어야 외우기 편하거든요. 앞자를 따더라도. 그래서 각각 마지막에 있는 게 주택법에서는 빠진다. 됐죠? 종류 단독주택 뭐다? 단다다 공. 주택법에서는 뭐 빠진다? 공간 빠진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기. 주택법일 때는 기숙사만 빠진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류는 기억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종료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각각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이니까 할 게 없는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게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다중주택을 볼게요. 책에는 없어요. 기본서 가면 있는데 기초서에서 이걸 뭐 보고 할 건 아니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이걸 다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과정 때는. 건축법 시행령 3조 5 벌표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뭐죠? 모두 갖춘 주택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뭐한다?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같이 쓴다는 얘기죠. 자는 건 혼자 자는데 보시면 각 실별 몰은 허용하지만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독립이란 건 뭐냐면 먹고 자고 씻는 게 따로 되어야지만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면 독립됐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뭐는 취사,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취사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고시원 같은 데 가보면 먹는 거 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다중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됐나요? 그래서 보면 시험 문제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는요? 학개론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법에는 안 나와요. 공법에는 안 나와요. 근데 학개론에는 이걸 구별해서 물어보는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학개론도 그렇지만 공법도 이게 주로 나와요.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 660 정도가 얼마냐면 한 평 있죠. 한 평이 3.3 제곱미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3.3 정도. 그러면 100평이면 얼마예요? 330. 200평이면 6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2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 제외하고 몇 개층? 3개층. 3개층 이하인 것을 우리는 다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크게 많이 안 보셔도 되고. 그럼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일단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한 개동을 쓰는 게 660,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그리고 몇 개층? 3개층 이하라는 거. 됐나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뭐다? 다중주택.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공법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그렇죠. 3개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면 다가구 주택만 보면 되죠. 다가구 주택은 보시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공동주택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라고 못 박아놓은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와 몇 개층? 똑같네요. 뭐하고? 다중하고. 뭐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똑같네요. 그런데 여긴 독립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없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거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다중과 다르죠. 이 두 개는 같지만 이건 독립적인 거고 이건 독립적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동주택하고 차이를 주려고 몇 세대? 19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더 많이 가지 않도록. 더 많이 가면 이건 공동주택으로 또 분류할 수도 있으니까. 딱 세대수를 몇 세대? 19세대, 19세대, 19세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똑같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불러요? 19세대 이하. 물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 똑같은데 여기 부분에 19세대 이하도 다르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가 달라요? 아까 그렇죠. 독립적이지 않다. 이건 독립적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 부분 구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을 구별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차이를 보면 되는데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이거하고 달라야 되겠죠. 이거보다 많아야 되겠죠. 얼마 되냐면 5개층, 5개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5개 층 이상 되면 우리는 뭘로 분류한다? 아파트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다세대 주택은 차이가 또 뭐냐? 다세대 주택은요. 보세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이거하고 또 달라야 되죠. 이거보다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이거보다 많아야 되지만 아파트보다는 적어야 되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4개까지 가야죠. 이게 5개 가면 이거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4개 층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 원래는 이 바닥 면적도 틀렸어요. 다중주택은 330이었어요. 근데 법이 이제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이게 다 똑같아진 것 뿐이지 원래는 조금씩 달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차이점은 조금씩 나오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개 층 이하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최고야, 초과. 그러면 이 두 개 다르죠.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부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학개론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되는 거예요. 뭐 공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공법보다 학개론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3개층 이하고 이거는 이상, 이거는 4개층 이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뭐는 비슷해요? 660은 똑같죠, 거의. 660은 똑같은데 이것만 다르고 이것만 좀 다르죠. 3개층, 4개층, 5개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은 뭐 이해는 했지만 나중에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머리에 확실하게 넣지 않으면 이거 자꾸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도록.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 암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작은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큰 애 이제 올해 대학교 갔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등치가 저보다 커요. 182인가 이래요. 중2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어디서 자냐면 냉장고에서 자는데 냉장고 앞에서 자요. 일어나면 냉장고 열고 자기 전까지 계속 냉장고를 열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00kg 가까이 나가고 182가 돼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왠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여튼 말은 안 됐지만 엄청 귀여워요. 그렇게 되는데 덩치가 또 너무 커가지고 요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새 덩치가 똑같아요. 전부 다 거의 66 사이즈죠. 사이즈가 거의 전부 다 66 사이즈예요. 거의 다 전부 다 66 사이즈예요. 전부 다 구별이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66 사이즈라니까. 전부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66이 날씬한 건가요? 그래 어쨌든 그래요. 66 사이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랬는데 자 보세요. 다중주택이죠. 중학교는 몇 학년까지 있어요? 3학년 이하까지 있죠. 3학년 최대 3학년이잖아요. 3학년 2학년이죠. 그다음에 다가구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다가구 이렇게 돼요. 요새 그 재벌 아들 있잖아요. 그 전양철인가 회장님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가구가 아니고 야 다가구 주택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다가구가 아니고 뭐죠? 다가구 이렇게 야 다가구 주택 다가구가 아니고 다가구 주택 다가구 고3이죠. 고3 이하죠. 그렇잖아요. 고3 이하잖아요. 그렇죠? 3학년 이하죠. 고3 몇 살이에요? 19살이죠. 그럼 다 외웠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럼 대학교는 4학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는 4학년 이하예요. 그렇죠? 대학교는 4학년. 그럼 그 대학생들이 연합을 하죠. 연립을 하잖아요. 연합해도 4학년이에요. 대학생이 연합했다고 해서 5학년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다 4학년 이하예요. 그 대신 등치가 커지는 거죠. 연합을 했으니까. 660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럼 다 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생들 보고. 야, 너 어디 살아? 하니까 아파트. 우와, 아파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파트 산다 그러면 어디 살아요? 오, 아파트? 아파트는 오
아파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살아요? 아파트. 오, 아파트? 옛날 아파트 사면 엄청 놀랐어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다 배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 뭐라고요? 3. 그다음 다가고 3. 몇 살이에요? 19살. 어디 살아요? 아파트. 오! 이상. 그다음에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연립도 대학교 4학년. 똑같습니다. 하지만 등치가 뭐죠? 초과하죠. 그럼 다 배웠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 뒷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